그리고 이른바 판을 짜서도 안 돼요. 판을 짤 수도 없지만. 근데 이 사법 소국주의가 정면으로 깨지고 있는 상황 같아서 네. 어제 그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네. 저는 뭐 첫 기일이 다음 주에는 안 잡힌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다음 근데 주에 어쨌든 안 잡으면 네. 그거는 그 미완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할 수 있게 네, 되는데 네. 만약에 8일 날 잡으면 그거는 저는 쭉쭉쭉 갈 거라고 그거는 판단이 근데 너무 기일 노골적- 통지는 언제 해야 돼요? 8일 날 재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일 통지는 언제 해야 됩니까? 주말 사이에 될 수 있어요. 오늘 기일 해야죠. 통지가? 아니, 오늘 바로 해버려야 돼. 왜냐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네. 금요일이고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기일 연휴 통지- 끝나고 바로 하려면 그날 통지하면 안 되잖아요. 당일 그렇죠. 통지는 안 그건 되죠. 말이 안 안 되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도 기이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법을 지키는 쿠데타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법 지켜가지고 비상기업한 거 아니죠. 물론 그렇죠. 자기들은 네. 통치행위의 일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걸 믿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법도 마찬가지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실제 이번 대선에 선수로 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상황이 확장되고 있어서 편안한 대통령 선거,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연장전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끝낼 생각은 없다. 그리고 굉장히 그 양부남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윤희라는 사람은 매우 집요한 사람이다. 예. 절대로 끝내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연장전, 내란의 연장전이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대선이 끝나도 계속될 수도 있겠다. 대선이 끝나고 계속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대선 치르다가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인데 사실 민주당 내 법조인 대다수가 안 온다고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판단은 안 온다고 한다고 비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대비하자라고 한다고 비난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맞아요. 사법부가 전면에 나서는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한 아니, 이거는 거거든요. 뭐 그리고 도저히 선수로 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한독수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수로 뛰질 않나. 이건 뭐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이러니 참 예, 그래서 난감하네, 저희로서는 난감해. 저의 인식은 이건 내란의 지속이다. 네. 그리고 내란 진압 과정이 대선 과정이고 그것이 흔히 말하는 중도 포섭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쪼개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월 8일 날 만약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심리가 첫 기일이, 지정되면 네. 첫 기일이 그럼 그거는 매우 위험하다. 그건 노골적인 예, 거죠.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그 내란 세력의 그 사법 쿠데타로 보고 네. 적극 대응해야 된다. 요거까지만 확실히 아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여튼 다음 주 중으로 첫 기일이 지정되면 저도 최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첫 기일이 지정되면. 예. 지금 뭐 댓글창에 7일이 휴일이 아니다. 7일은 휴일 아니죠. 6일까지가 6일까지가 휴일이다. 저는 7일까지인 줄 제가 잘못 7일 알았 날도 해당합니다. 그렇죠. 7일도 하여튼 해당이 다음 되네요. 주 중으로. 예. 다음 주 중으로 재판이 잡히면 7, 8, 9. 민주당에서는 바로 예, 예. 탄핵에 돌입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그게 탄핵 사유가 아니고요. 되나? 또 이렇게 주장을 할까봐 민주당 아니 안에서. 그거는 네. 내부에서 그거 없습니다. 그냥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역사적 판단 심판 받는 거고요.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7, 8, 9 7, 8, 9에 1차 기일을 지정하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그것도. 7, 8, 9, 3일을 제외하면 바로 이제 휴일이잖아요. 네. 토요일, 일요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에요. 맞아요. 5월 12일부터 공식 네, 선거 12일부터 네. 그리고는 쭉 하고는 선거 날이거든. 맞습니다. 22일간의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투표 날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재판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5월 중에는. 이 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됩니다. 판사든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헌법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12조 1항의
적법 절차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처음에 짚는 겁니다. 네. 먼저 큰 숲을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원 조직법에 있습니다. 16조 4항에. 아, 네. 거기에 분명히 구성과 운영은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대법원 규칙. 그거에 따라 대법원이 규칙으로 정한 게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음, 및 운영, 음, 내부 규정, 내부에 관한 내규가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있어. 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4월 22일 오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당이 됐습니다. 소부에 배당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부 작은 부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전원 합의체의 회부가 되려면 그 내규 4조 2항에 소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아, 소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전원 합의체 회부의 전제 의무가 소부의 심리, 즉 내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거기서 이 부분은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자는 의견을 내던가 거기에 주심 대법관이 회부하자고 하던가 그것이 바로 내규상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배당되고 2시간 만에 심리도 없고 2시간 만에 조희대가 직권으로 회부했습니다. 직권으로 회부할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 후보인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직권으로 그것을 상정한다, 회부한다고 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단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클리어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2시간 후에 회부해놓고 규정상으로 보면 월 1회입니다. 월 1회에 심리가 열려야 됩니다. 아, 월 1회. 월 1회에 심리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2시간 후에 회부해놓고 심리했습니다. 1회 심리. 그리고 이틀 후에 24일 날 또 심리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회부를 했으면 8조 1항에 분명히 최소한 10일 전 최소한 10일 전에 대법관에게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오. 통지하여야 한다. 최소 10일 전. 그런데 22일 날 회부 결정을 심리도 걸치지 않고 회부해놓고 오. 그날 그냥 바로 10일도 아닌 뭐 몇 시간도 아닌 몇 분 후에 바로 심리를 해버렸습니다. 내부 규정을 벌써 2개 어겼습니다. 2개 어겼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틀 후에도 10일 최소 10일 어겼습니다. 3번 어겼습니다. 더 중요한 거 10조에 보면 대법관들에게는 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되면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원 합의체라는 게 본래 판결을 바꿀 때 주로 판결을 바꿀 때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따라서 재판 연구관들이 부지런히 수만 페이지를 읽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연구 보고서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10조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법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런데 배당되고 2시간 만에 회부한 것도 문제인데 1회 심리를 하면 재판 연구관들 연구 보고서도 없을 확률이 높고 전달되지 않을 확률도 높고 이틀 후에 해버리면 역시 똑같은 상태. 재판 연구관들 읽어보지도 못하고 연구 보고서도 없을 확률도 높고 전달도 안 됐고 나머지 9분들 찬성 다수 병풍이라는 평가를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게 절차적 문제점의 핵심이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네. 헌법 12조 1항의 이 적법 절차라는 것은 우리 1987년 9차 개헌의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이게 어디서 수입해 왔냐면 수입해 왔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적법 절차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공직자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한은 고이면 썩는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임의대로 하지 마라.
듀입니다. 듀 프로세스. 영어 잘 못합니다. 듀 프로세스. 적당하게 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임의대로 하지 마라. 조이대가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와, 지금 뭐 몇몇 댓글을 쓰시는 분 가운데 그거 뭐 근거가 있냐? 몇 번을 말씀드리니까 대법 내부 규정에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풀네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아, 운영에 관한 됐다. 이거 내규. 깔끔하다. 요거는. 대법원장도 지켜야 되는 내규. 아, 좋습니다. 이건 절차상 문제가 그냥 우리가 뭐 상식선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지금 이게 뭐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명확하게 대법원의 내부 규정을 어긴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거 깔끔하다. 그러니까요. 됐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직위원 판사도 구속 취소 결정 내릴 때 절차적으로 대등 재판부에서 바꿔서 후배들로 바꿨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합니다. 네. 그때의 구속 취소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내규에 따라서 소부 심리 거쳐야 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기일 지정해야 되고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서를 내야 하고 그러면 이 연구관들은 바로 자신들의 전원합의체 판결인 2019도 13328 헌법재판소 결정 2018 헌바 233 반드시 볼 수밖에 없고 예. 그거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이 맞습니다. 이 보고연구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아유, 좋습니다. 이거 깔끔해. 네. 이건 됐다. 절차적으로. 네. 아, 화날만해. 들어보니까 전화 안 하는 게 맞았어. 화날만해. 저런 얘기를 화가 들어봐야죠. 날만해. 들어보니까 알면은 더 화가 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규정 의무상이 있는데 안 지켰으니까 화나지. 요거는 뭐 우리 민주당 법률위원장님이 나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한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아까 그 우리 변호사님 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법원 전원합치 심리 절차가 관한 내규 이제 어쨌든 대법원이 확립해 놓고 스스로 이제 준수해야 되는 내용인데 월 1회입니다. 세 번째 목요일 날 이 전원합의체 사건 합의기일이 지정돼야 되는데 4월 22일 날 첫 합의기일이 세 번째 목요일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지정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냥 하루 건너서 또 했잖아요. 월 1회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모든 규정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아,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네.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더 핵심적으로 심각하게 보는 게요.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전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각 부여된 재판부에서 해당 법관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각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전체가 다 달라들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심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당연히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해당 부의 법관만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재판권이거든요. 네. 그런데 잘 보시면 4월 22일 날 소부의 배당이 처음으로 됐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그 대법원에서 배포한 보도 참고료 자료를 보시면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네들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제1심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의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 대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하루 이틀 만에 6만 쪽, 7만 쪽 다 봤다라고 했잖아요. 네. 또는 우리 이제 국회나 밖에서는 뭐 9일 동안 봤다고 하잖아요. 9일 동안 이거 다 보려면요 6초에 한 쪽씩 봐야 됩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6초에 한 쪽씩 불가능해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보면 뭐 1초에 한 쪽, 그 줄여야 됩니다. 1, 2초에 한 쪽씩 봐야 되는데 불가능로 늘리지 불가능하잖아요. 마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전부터 다 기록을 열람하고 연구하고 심증을 형성해 나가고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사건이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데요. 예.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재판권이 아직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런 상황 하에서 전체 대법관이 기록 검토를 쭉 하고 각자의 심증을 형성해서 4월 20일 날 만나서 자 의견 어떻게 됩니까? 취합해요.
여기서 안 모여졌어. 음. 하루 건너서 24일 날 이제 됐죠? 만약에 이런 프로세스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지금. 와, 그거 심각해지는데. 이런 프로세스였다면 4월 22일 날 소부 배당 전 또는 전원합의체 회부 전에 재판권이 없는 상태의 대법관들이 그렇지. 기록을 보고 검토하고 저는 사실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 교환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전 조율이 없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의견을 일정하게 좀 타진하고 각이 나왔다라고 해서 소부 배당하고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했다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심각한 그건 일이에요. 사법농단이죠. 사법농단의 한 100배쯤 예, 됩니다. 이거는. 사법농단이지. 그러니까 재판권 없는 자들에 의한 재판이라고 와, 규정될 수 있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는 얘기야. 법사위에서요 이 부분 반드시 봐야 이거는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만 불러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네. 법원 행정처 내에 재판 연구관이라든지 관계자들 불러서 그렇지. 증인으로 소환해서 이 내부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그렇지. 연구